변호인의 지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한번 볼까요? 변호인의 지위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보호자적 지위가 있죠. 보호자적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적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은 공익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할까요? 보호자적 지위는 변호인은 피고인,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할 임무가 있다. 그래서 이걸 보다 가장 기본적인 변호인의 기본적 지위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적 지위입니다. 그 보호자적 지위는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쉽게 해서 그 내용으로는 법적 조언이라든가 독립적 지위, 비밀 유지의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말은 좋죠. 자, 먼저 법적 조언. 법으로 어떤 피해자, 피고인이 소송법적 어떤 권리가 있고 실제법상의 문제점이나 접견교통권을 행사하거나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피고인, 피의자의 심리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다 할지라도 이 법적 조언을 하면서 또 독립적 지위, 이게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고 변호인이 있는데 피의자, 피고인이 나 귀찮으니까 나 무조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나 죽겠다 하고 그냥 유죄 받겠다 라고 하면은 그 의사에 종속됩니까? 아니죠. 그 의사에 종속되지 않고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데 이걸 보다 독립대리권이라든가 고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다. 특히 변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비밀 유지의 의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냐? 변호인이면 무조건 여기서 말하는 그 이 변호인이라는 것은 형식적 변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만 받으면 다 모든 일을 다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이제 공익적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공익적주의가 뭐냐? 공익적주의, 피의자, 피고인이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 의무지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을 방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호도 하지만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보다 이제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진실 의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력할 적극적 진실 의무는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는 소극적 진실 의무입니다. 이 어떤 걸보다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라 그러느냐? 적극적으로 나 여기 증거 있다, 유죄 증거 있다라고 까벌리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이었고 실체적 진실을 방해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밝히는 의무, 이걸 보다 소극적 진실 의무라고 그럽니다. 소극적 진실 의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진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합시다. 진실 의무의 법적 조언. 법적 조언이 뭘보다 법적 조언이라고 하냐면 실체적 진실을 반하는, 법적 조언이 중요한 것이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 등과 동일한 법적 주장을 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무죄 변론의 기초로 삼는 것은 진실 의무에 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지문에 가끔 잘 나오는 것이 진술 거부권. 말하지 말아라 라고는 할 수 있어요. 진술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 이것은 진실 의무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이건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공고하거나 옛날에 자백했던 것, 임의적 자백의 처리를 공고하는 것, 이건 진실 의무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구별해 두십시오.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했다 하는 것은 진실 의무에 반하지는 않지만 허위 진술을 공고하거나 옛날에 말했던 것을 말 바꿔버려 라고 하는 것은 진실 의무에 반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 수집과 관계돼서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것, 이것은 범죄와 관계된 것이죠.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변호인이 피고인 등이 불리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야 할 의무는 있다 없다.
불리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죄 변론과 관계에 있어서 무죄 변론을 하는데 자백에 설사 저놈이 범죄를 저질렀다 할 것 같더라도 자백에 보강 증거가 없거나 자백이 허위라고 판단할 때는 무죄의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변호인 자신의 변명을 자백한 경우 변호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경우에도 변호인은 진실 의무 외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법원에나 검사에게 고지할 의무 자체가 있느냐 하면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무죄이냐면 아무리 자기가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피의자 피고인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거나 그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할 때는 이때는 무죄 변론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리권과 변호인의 이제 권한 중에서 대리권, 변호인의 권한에서 고유권은 있어요. 고유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고유권에서 쉽게 얘기해서 변호인만 가지는 고유권이나 피의자 피고인이 중복해서 가지는 권리인데 일단 인증은 안 나와 있지만 변호인만 가지고 있는 고유권은 접견교통권이라든가 피고인에 대해서 신문할 때 피고인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할 수 없으니까 변호인이 물어보니까 피고인 신문권, 그 다음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변론권은 변호인만 가지고 있는 고유권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대리권에서 독립대리권, 종속대리권이 있죠. 그 개념. 독립대리권이라는 것, 독립해서 대리할 수 있다. 종속은 누구에게 종속된다 그 말입니까? 피의자, 피고인에게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대리권 중에서도 둘 중에 하나, 본인은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는 없으나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걸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누구에게 피의자 피고인의 100% 누가 물어볼 필요 없이 아주 유리한 거. 자, 구속 취소 풀어줘라. 보석을 청구해서 풀어주라고 증거 보전을 청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이라든가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이것은 누가 봐도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100% 유리하는 거. 기피 신청과 상소 제기는 이 두 개는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으나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느냐. 자, 이걸 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봅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려면 일어나기 싫지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러면 기상이라 그러죠. 기상은, 자, 내일 아침에 오늘은 피곤하니까 깨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깨웁니다. 명시적으로. 그런데 내일 아침에 깨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아침에 어디로 가거나 학원을 가라거나 학교를 가라거나 하고 깨웁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깨운다. 그래서 기피 신청 상소는 기상이라고 외워두십시오. 기피 신청이나 상소 제기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자, 명시적으로 말할 때는 내일 깨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깨우지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깨우는 것, 이것은 기상이다. 그래서 기피 신청 상소 제기가 있다. 그 다음에 종속 대리권, 이건 누구의 의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까? 변호인의 의사보다는 피고인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할, 나 여기서 재판받기 싫어. 저쪽으로 이전해줘. 자, 관할 위반. 관할에 관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관할에 관한 것은 전부 종속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의 동의라든가 상소, 나 재판받기 싫어. 각종 취하해버리는 거. 야, 나 상소 안 할 거야. 정치재판 취하할 거야. 각종 취하나 관할, 그 다음에 증거의 동의는 어디에 해당된다? 종속 대리권에 해당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